제가요,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 힘이 붙여요. 왜 힘이 붙일까요? 에너지를 발산하시니까. 왜 에너지가 발산이 될까? 계속 이야기하시고. 예. 근데요, 이게 합이 맞으면은 상대와 내가 맞아요. 죽이 맞으면요, 안 힘들어요. 네. 힘들다는 것은 뭐가 힘들다? 마른 걸레 찧어 짜니까 힘든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은 제일 진료하기 편한 의사가 누구 같아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교수가 제일 좀 본인은 환자를 많이 봐서 힘들다 하지만은 제일 편해. 왜? 환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아마 세뇌돼서 오거든. 한편 또 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은 저는 뭐라고요? 아까도 했지만은 그런 역술인이다. 의료계에 있어서 어떻게 다르게 이단한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면허증이 있는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직이 그래도 대학 교수고 전문이고 하지만은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아까도 했지만은 의역이 동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얘기로 점집을 한다, 역술을 한다 하면 전부 다 무시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너무 코가 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시야도 중요하다. 그러면 역술인 집에 어떤 사람이 갈까요? 자기 인생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 그렇죠. 확신이 없는 사람, 불안한 사람. 그러니까 사업에 부도나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인 사람들이 가겠죠. 야,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가? 또 정치판에 갔을 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아내도 그렇고 주변에서 다 반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는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하면 될 것 같은데 반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점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예, 그렇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역술인이 성공한 역술인은 뭐 한 사람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 네, 상대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용하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다 남창기 한인이 온다라는 관점에서는 다 뭐 한 거야?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답을 해주면 돼요. 해결하고 싶은 거죠. 예, 그게 듣고 싶은 거니까. 하지만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간다. 그러니까 아까 힘들다는 관점은요. 어떤 게 힘드냐면 상대한테 맞추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다? 내 스타일대로 가요. 상대가 뭐 하든 말든. 지금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파주소 왔지만 저 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할까요? 이 상황을. 아, 원장님이 저 멀리 파주소 왔고 하니까 상담이 길어지는구나. 이해 안 한다고요? 왜 빨리 침 안 놔주고 어디 갔냐? 이렇게 한다고. 다 누가 문제예요? 본인이 제일 급해. 하지만 저는 뭐라고요? 그건 안중이 없는 거지. 지금 두 분, 이 대화가 상담이 더 중요한 거다. 또 다르게 하면요. 이 대화나 상담의 시간은 아까워요. 저는 말하고 있잖아요. 제 에너지 길을 다 쏟아서 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는 게 아까운 거니까 그 메아리를 붙잡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트는 거예요. 기록을 아카이브로 남기는 거지. 누군가는 보고 뭐 한다고? 느끼라고. 인사이트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발을 감싸고 있잖아요. 처음 왔을 때도 그 인프라레드에다가 발을 쬐고 있잖아요. 발이 시리다는 거예요. 아, 수족냉증도 너무 괴로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를 설명하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아도. 네. 심한 얘기로 어디가 불편해서 왔어요. 저는 안 물어요. 다만 안 물으면은 서운하잖아요. 파주소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다리는 거지. 네. 저는 진단은 다 끝났다. 그다음 얼굴이 봤을 때 오른쪽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심한 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극단적인 표현. 근데 그 얼굴 스타일이 바로 옆에 진료하셨던 분하고 똑같아. 네. 그 말은 지금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아픔들이 다 뭐하다? 비슷하다. 라고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얘기지만은 이 옷이 뭐예요? 뜻이 뭔가요? 브랜드 이름이 엔지니어이라고 써있나요? Engineering for work? 또 디키즈 이게 뭐 이건 브랜드명. 예, 근데 이게 브랜드명이고 또 다르게 하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심볼, 상징도 의미가 있다. 다만 이게 어디 있다고요? 명치에 있어요. 가슴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식도,
위장이 문제도 있겠구나. 네. 실제 변비라든지 뭐 이게 있다면은 장에 문제가 있으면 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점이 같아요. 그 말은 항문 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보면 돼요? 시작지죠. 시작점이 어디죠? 입이에요. 또 다르게 하면 또 어디겠어요? 목구멍. 위장이에요. 그래서 인체 파동원리에서는 변비 7번이라는 개념이 변비를 치료하는 제일 첫 번째는 어디로 하면 되겠어요? 직장이에요. 항문 쪽이라고. 막혀 있어서 못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뭐 행행결장, 상행결장, 하행결장도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 뭐 어디 하면 된다고? 시작점을 자극해라.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위장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변비 7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우선 발이 시리다 라는 관점에는 또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어디겠어요? 시작점은 엔진은 엔지니어드 하잖아요. 엔지니어드 포워크. 사무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을 위해서 엔지니어드 포워크가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뜻인가요? 네? 일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엑셀레이터를 밟아라. 밟으라는 뜻이. 그 말은 의미는 어디를 자극하는 거예요? 열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심장을 제가 볼 때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을 치료점으로 잡아야 된다. 라고 끝과 끝이라는 거지. 손끝의 중심은 위장도 되고요. 심장도 돼요. 그러니까 심장을 치료점으로 잡아준다. 그 다음에 발은 어디냐면 요추 4번, 5번 꼬리뼈예요. 허리 4번, 5번 꼬리뼈를 치료점으로 잡아라. 자, 얼굴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얼굴을 안 찍지만 고개가 어디로 돌아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사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어디를 잡고 있어요? 오른쪽 발목을 계속 잡고 있어요. 목이 어디로 틀어져 있다?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만 합시다. 네. 치료해 드릴게요. 네. 네. 또 하나는 예.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예. 심할 때는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지경의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뭐 안 해본 게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악기를 오랫동안 다뤘어요. 이게 참 직업이 뭐예요? 네? 직업이 없어요. 현재는 그냥 프리랜서로 뭐 논문 교정교일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컴퓨터를 앉아 자판을 많이 두드리게요. 근데 뭐 이제 그냥 들어오는 건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직업으로 삼아서 시간을 오래 할애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그것도 시즌이기 때문에 예. 일거리가 들어오면 그냥 하고 널널하게 사는 편입니다. 예. 아니 제가 묻는 이유는 네. 인체 파동 원리에서 우리 몸이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뭐라? 오작동이다. 오작동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선생님의 직업은 뭐예요가 돼요. 저의 아픔은 뭐라고 했어요? 저는 한의사라는 이 직업이 제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레슨을 하면 선생은 항상 피아노 전공이거든요. 가운데 학생이 있고 선생은 우측에 앉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모범 연주라는 걸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리를 비키게 하고 제가 자리를 이동하는 거는 에너지로 소모가 많이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하체를 우측에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너무나도 큰 반경으로 몸이 뼈가 이쪽으로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병을 좌우해요. 저는요, 예를 들면은 제 원장실은 저기가 의자예요. 그러면 저 의자가 앉아 있는 자세는 누구를 어느 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왼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왼쪽으로 몸이 어떻게 돼 있다? 저는 틀어져 있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뭐라 회내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중심선에서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틀어지게 돼 있어요. 자, 왼쪽으로 틀어지면 고개는, 어깨는 어느 쪽이 올라갈까요? 네, 오른쪽이 올라가죠, 저는. 하여튼 뭐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아픔을 다 표현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자세가 평생을, 예를 들어 20년 동안 저렇게 해왔잖아요. 저러다 보니까 저는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틀어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가끔씩은 뭐 해야 돼요? 사무실을 반대로 바꿔줘야지. 그치, 반대로. 네. 그 반대가 뭐 진리는 아닌 거예요. 아까 옆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어디가 명당이다 해서 모든 사람한테 명당은 아닌 거지. 한강변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강변으로 갈 일은 아닌 거죠. 그 사람한테는
한강변이 명당이지만 누군가는 지옥이다. 예. 한강변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도 있다니까. 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팥죽 먹으러 왔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아, 먹어. 하나 먹으면 돼. 왜 제천에다가 한의원을 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왜 그런 질문을 하셔요? 왜 선생님 정도는 하다못해 뭐 대전을 가시던지 서울을 가시던지. 그러니까 그래도 소도시 대도시 정도는 아무래도 여기는 조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평가하기를 뭐예요? 그래도 급이 글로벌하다. 그렇죠. 아, 그래도 서울 강남 수준인데 그렇죠. 예. 왜 이런 총구석에다가 하냐?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저는 뭐라고 생각해? 제가 다라이가 아니고 종지라고 생각했다고. 노영희 사모님 듣고 있어요? 나는 뭐라고? 강남 압구정 갔다가는 숨 막혀서 죽을 거다. 그나마 뭐예요? 제가 촌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물에서 놀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어릴 때부터 강남 압구정 등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요. 뭐한 얘기로 거기가 내 나와바리다 생각했을 텐데, 전 대학교 다니면서 4년은 경주, 2년은 본교 동국대 다녔는데요. 그 3호선인가 그 노선이 그래요. 저는 강남 압구정역도 안 내렸다니까. 못 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하다? 소심하다. 진짜요? 그 당시에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궁금해서라도 가볼 텐데 저는 뭐라고? 나는 저기에 끼지도 못해. 그래요. 그래도 명색이 또 세명대 교수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서울에서 개업해라 해도요. 엄두가 안 난 거야. 그 당시에 서울에 딱 이래저래 따지니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할 그것도 안 되더라고. 전세도 못 하겠어. 전세 대출이 있으면 또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아파트에 사지를 자가 소유가 안 되면은 뭐 하면 돼요? 전세로 가면 되고, 아파트에 전세도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월세. 월세로 가든 아니면 뭐예요? 빌라를 가면 돼요. 맞다. 온룸을 가면 되는데, 그거는 또 뭐예요? 그건 싫고. 실코도 아니고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그냥 서울은 다 뭔 줄 알았어요? 아파트인 줄 알고. 나는 감이 안 된다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도시가 지방이 소멸할 줄 알았으면 뭐 했어요? 갈아탔겠지. 얘기 안 왔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뭐한 얘기로 이렇게 제천이 지방이 이렇게 소멸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글로벌하게 세상을 뉴욕을 바라보고 강남을 바라보고 산 삶이 아니고, 저는 시골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자연인은 아니지만은 자연을 스럽게 산 거죠. 제가 저를 오늘에 있게 만든 거는, 제가 강원도 동해 사마라는 고향에 살았는데, 그때도 딱 지금 이처럼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겨울인데, 저 고개 넘어, 저 신장로 넘어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저기엔 누가 살고 있을까? 내 색시는 어디에 있을까? 고개 넘어가 어디냐면요, 백봉령이에요. 임계, 정선, 영월, 제천이에요. 그 신장로 넘어가 어디라고요? 제천인 거야. 같은 위도상에.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제 미래, 제 아내가 살고 있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경북, 영주, 점촌, 울진 이렇게 다니다가 부산서 학교 다니고, 재수는 서울서 하고, 4년은 경주서 다니고, 2년은 서울 가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어디 갔다고요?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수련과정 밟고, 마치고 나니까 어디에요? 세명대 한방병원에 오픈해서 세명대 한의대가 생겨서 교수로 온 거예요. 10년 하다가 인체파동원리에 빠져가지고 개업원가로 나왔는데, 서울에 갈 기회도 있었지만은 뭐라고요? 나하고 안 맞다. 또 정이 들었어요. 제천에서 세명대 한의대 교수로 저한테 연을 맺던 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이분들을 떠나고, 이분들이 나를 키웠는데, 나를 명의로 만들었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이 사람들을 버린다는 게, 내 양심이, 또 다르게 하면요, 그래도
가죠.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너무 깍쟁인 거야. 이게 나하고 이게 안 맞아요. 돈도 좋지만은 이게 뭔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천에 머물렀는데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와서 또 뭐 한 얘기 서울 가면 뭐 간들 뭐 하겠어요. 그래도 스님이요. 예를 큰 스님은 어디 있어야지 빛나요? 산중에 있어야 돼. 성철 스님처럼 아무도 안 만나줘야지요. 성철 스님이 커 보이지. 해와 달은 어떻게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보면요. 구린내가 나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마찬가지로요. 공부 잘하는 애는 학교 가까이 있는 애가 문방구 집 애가 공부 잘할까요? 심리, 이심리 걸어서 오는 애 공부 잘할까요? 걸어서 오는 애가 하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어떻게 돼? 씩씩거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걸어서 비 내리고 눈 내리는 날도 가야 되냐 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오고 가면 차창에서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게 성장하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